부산 금정산 자락. 물 맑기로 유명한 대천천은 도심 속 지친이에게 늘 넉넉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자연 조건도 좋고 교육하기 좋은 동네라 해가지고 이곳으로 이사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완전 평온하고 그런 도심 속에 마을이 될 수 있을 곳이라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마을이 두려움과 분노로 떨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지금 결국은 쫓아내고 눈에 거슬리고 뭔가 좀 그렇다? 그게 바로 신고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겹던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어둠의 그림자. 정체는 무엇일까요? 2주 전 뉴스맨은 민원왕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쌍둥이라 네. 제가 혼자서 둘이 힘들어서. 제보자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그간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지금도 막 눈물이 나고 이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막 쌍둥이 막 보는데 아이들도 막 때리고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의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녀를 이토록 힘들게 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민원 당사자랑 우리 집 건물이 붙어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 구청 직원은 모르는데 이 민원인이 가르쳐주면 그제서야 이래갖고 다시 전화가 내한테 이게 불법이 맞더라고요.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보자는 이웃의 무차별적인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건물 세입자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려고 지붕을 만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지붕은 철거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있으니까 민원 고발이 됐고 시정이 되어야 되니까 영업 정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집에 거의 한 4년 계셨거든요. 다 못 채우고 마지막에는 나가세요, 결국은. 민원 때문에 졸지에 가게를 옮긴 세입자를 만났습니다. 이거 식당 옮기신 거예요? 저 식당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3일 동안에 주방을 공개하고 장사 가시든가 그걸 안 하면 영업 정지와 벌금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제보자의 건물과 이웃해 있는 한 공방. 이곳 역시 느닷없이 들어온 민원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요만큼이 지금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불법 건축으로 이제 신고해서 뜯었죠. 아니,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가는데 지금 비가 맞을까봐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붕이라고 가건물이라고 또 신고를 계속 했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비를 막기 위해 지붕을 만들었지만 여지없이 민원 왕의 눈에 고착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방 사장님을 괴롭게 만든 민원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집이 이렇게 땅이 기울는 땅이라서 여기가 사실은 지하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하면 거의 집이 무너지거든요. 이 집의 석축 일부분이 도면상에 없고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대로 석축을 없애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을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저기 동네에서는 자꾸 고발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가스 사람 문제까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스 안전공사하고 구청에서 나왔었어요.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이 집도 집 뒤쪽에 거 다 처리했고 여러 군데 해가지고 아마 8개 넘는. 여기도 민원, 저기도 민원, 민원이 판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보자의 건물 주변으로 유독 민원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올 초 만들어진 한 사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소소한 말다툼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손님이 와서 차를 좀 비워놨는데 스님이 주방까지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죄송한지 그럼 뭘 하냐 그러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됐는데 금요일날 시청 직원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스님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황으로 그냥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밖에도 민원인으로 지목된 이는 마을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의 주지 스님인데요. 뉴스맨은 주지 스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 스님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JTBC에서 촬영 나왔는데요. 촬영 나오고 안 나오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사진 찍고 그래. 내가 지금 고발한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다가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오세요. 주지 스님과의 첫 만남. 역시 고발이란 말로 운을 떼십니다. 식당이나 있잖아요. 여기 2층이 불법 구조물이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쪽 보면 뜯었잖아요. 뜯고. 네, 그거는 스님이 일단 뭐 내가 했지요.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 집을 처음에 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 불법 특성이더라고. 아, 사실라 그랬어요? 옛날에. 왜 사실을 했어요? 저 좁으니까. 사찰이? 그렇죠. 아, 저 앞에 다 사려고 그랬죠. 내가. 여기 사찰을 다. 주차장도 하고. 보니까 건물을 쓰려고 보니까 그거 특성이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저 도란도 마찬가지고. 주지 스님이 민원에 집착하는 이유. 전부터 주지 스님이 사찰 확장을 위해 눈여겨보고 있었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대부분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서로 이렇게 풀면서 생활하시는 건 풀 자신이 그 사람들하고 풀 이유도 없고, 단지 내가 그 사람들하고 오해할 것도 없고, 내가 직접 대화도 안 했고, 관청에다가 이래도 돼. 이거지, 내가 그 사람들 싸울 것도 없어요. 말라고 그 사람. 말 한마디 안 해봤어요. 주지 스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올해 초 사찰 확장을 위해 인수한 빈집이 이웃의 부주의로 벽이 훼손된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전체 덩어리를 철거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고 한번 다 뜯고 사고 집이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거미 나가버리고. 콧물 터지듯 뉴스맨에게 하소연을 쏟아내는 스님. 집에 한 집이 막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왜 불법이 아니고 내하고 관계 없으면 안 하는데 내 이해관계가 있는 것만 들어오는데 불법 저지른 거 그래가지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온 동네 쑥대밭에 주지가 고발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새벽에 조금 목사 좀 친다고 또 고발해가 또 경찰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13년 동안 괴롭혔어요. 계속 경찰한테 신고하고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오가 있었어요. 서로 피해자라는 주장. 그런데 새벽에 막 목표 치고 한다고 뭐 친구들 우리가 이제 뭐 출동하니까 뭐 종교를 뭐 방해한 종교 활동을 방해한다 하고 막 괜찮아요. 요새는 이제 스님 신고는 받으세요. 그 주민하고 관계 안 좋아가지고 사회 펑크나고 해갖고 CCTV 여러 군데 찍힌가 봐. 그리고 수소문 끝에 CCTV를 설치했던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 사는 사람 뭐 차대란 다 8대가 방구가 나가지고 그래도 진짜 못 사는 사람인데 그 아저씨 뭐 1톤 트럭 빵꾸 내고 차를 잠깐 그 학원 집 앞에 대놓으면 빵꾸를 내는 거예요. 사찰과 CCTV를 설치했던 주민의 집은 그야말로 담 하나 사이였습니다. 근데 CCTV 달고 내가 갔다는 그거를 우리 집 새 사는 사람한테 딱 얘기했거든. 그 집 차도 수없이 당했으니까 출근하려고 보니까 자기 차에 또 바꿔놨대. 돌려봐라요. 딱 돌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시각.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을 서성거립니다. 얼핏 승려의 행색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앵글에서 사라졌던 남자가 불쑥 화면 안으로 나타나더니 뭔가로 자동차 앞바퀴 쪽을 공격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일을 마무리하고는 급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거 가지고 시인했던 거예요? 그쪽에서? 상의했던 법원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났지요. 400만 원 벌금하라고. 법원에서? 네. 경찰 조사를 받은 거네요? 그래서 저기 대법원 올라가고 지가 항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400만 원 벌금을 했다 하더라고. 확인을 위해 뉴스맨은 사찰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2009년도에 여기 CCTV에 그 타이어 펑크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그거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뭘 확인?
다이어트 펑크 사건은 네. 검찰에 가서 무죄라고 어떻게 근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 무죄 판결 나온 거예요? 그럼요. 그거는 근거 없이 그렇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매소이거든요. 저희는 얘기를 듣는 입장이에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럼 얘기 다 했죠. 하지 마세요. 실컷 말로 가지 마라. 나 처음부터 가지 마라. 예민한 모습을 보이는 주지 스님. 문 밖까지 나와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방송에 나갈 때는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때 잘못했으면 내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언성을 누르시면 어떡해요? 나는 지금 별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해요. 확인 결과 스님은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스님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각각 기각됐습니다. 평소 이웃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지 스님과 주민들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뉴스맨은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출을 하라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책을 만드는 게지 우리 어떤 단체가 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피우지 않고라도 만나자 하면 만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떤 뜻에서 만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자 하면은 그래 말이야.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마음의 앙금도 깊어 보였지만 화해를 위한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밑바닥에 약간 깔려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다 잊어먹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저쪽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라는 자세로 나가면은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이번엔 전문가와 함께 주지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긴 채 스님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 출타하셨던 주지 스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스님, 여기 저희 스님 여기 상담하시는 분이거든요. 스님. 주지 스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냥 대화를 거부하시는데요. 자기 얼굴 아시죠? 네, 저희. 마음의 문이 너무 오랫동안 닫혔던 걸까요? 이제 지금은 마음이 꽁꽁 닫혀 있지만 우리 마음이란 항상 변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대하면 아마도 저분도 마음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맑은 목탁 소리와 더불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이해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봅니다.